자, 개미들 다 속이는 자리, 우리에게 정말 인생 타점이 올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정말 혼조세기 때문에 저희 개미들이 딱 속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는 당연히 눌릴 수 있는 자리죠. 제가 말씀드렸죠. 고점이 똑같이 내려오면서 현재 아래쪽에 RSI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락 다이버전스고, 자, 이것만으로 하락을 보기에는 그렇다. 자,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30분 봉을 통해서 현재 매도 자리가 나오고 있다. 자, 오더블럭이 뭔가요? 오더블럭은 세력들의 매도, 매수 버튼을 알 수 있는 이러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전 고점에서 세력들의 매도 버튼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상단과 하단에서 강력한 지지 저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항이 나오면서 첫 번째 도전이죠. 첫 번째 도전은 당연히 저항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눌림 지지를 받는다면 다음 자리나 그 다음 자리에서는 결국 이 저항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첫 번째 영상 관점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 저는 아직까지는요, 우리가 73K를 이탈하지 않는 한은 이번 장이 아직까지 고점을 끝내지 않았다라는 관점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숏을 보고 있는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안전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을 보려면 차트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후장 그리고 1부터 10까지 모두 다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2시 3분 4월 27일 오후 차트 분석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고점으로 수익 많이 내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를 오늘 처음 만나신 분들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보시고 영상 다 보시고 나서 뭐야? 얘는 차트 분석이 아니네. 진짜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취소하셔도 되니 우선은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아래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저점이 터지고 난 이래로 아직까지는 저점을 터트리는 무빙이 나오지 않고 우리 계속 고점 갱신을 할 거다. 롱에 대한 관점을 이어온 트레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구간에서부터 오른쪽 위에 보이는 포지션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아직도 73K를 매도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고점이 한번 나올 거라는 관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수익 보여드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금 해당 포지션에 대한 실시간 수익 227% 가져오고 있고 저는 고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 한번 하시면서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섹션은 개미숏 유도 차트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의 상단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FEG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FEG는요, 갑작스럽게 터지는 음봉이나 갑작스럽게 터지는 양봉에서 출현하는 곳인데요. 자, 이 구간은 우리가 이런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은 세력이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미들이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개미가 거래를 못했다. 텅 빈 구간이라고 해서 갭이 생겼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럼 차트는 보통 여기는 불공정 거래 가격 구간이다. 그러니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단이나 하단에서는 모두 다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FEG로 지금 돌아갔지만 첫 번째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30분 봉에서는 매도 오더블럭, 이전에 터진 매도 오더블럭의 상단에서 지금 저항이 다시 한번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도 오더블럭은 우리가 보고 있는 FEG보다 상단과 하단의 지지 저항이 여러분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저항이 나와서 눌리는 거는 전혀 이상할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다른 계정 하나로 추가적으로 숏을 들어갈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 첫 번째는 제 원칙인데요. 저는 안전한 매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큼은 추가적으로 숏을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 아직까지 이 차트에는 상승이라는 기조가 남아있고 상승을 붕괴하지 않은 그러한 근거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를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구간도요. 우리가 고점을 내리고 아래에 있는 지지 구간을 버텨주면서 트라이앵글 모양을 만들었다. 자, 이 패턴은요. 하락 발산 패턴이고 거래량까지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개미들이 숏을 보기에 딱 좋은 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롱이 튀어나오면서 숏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장이었는데요. 현재는 이러한 차트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1차 지지 라인 그리고 현재 청산 맵을 봤을 때 개미들이 롱을 많이 친
곳입니다. 자, 이런 77K 라인이 깨지지 않는 이상 내가 2개로 계정을 돌린다고 해도 아직까지 숏을 들어간 자리는 아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정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오늘 숏을 본다면 저는 이 상단에 보이는 페이크를 오늘 날봉으로 일봉이겠죠. 오늘 하루 여기를 이탈을 해야 숏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는 73K를 넘어갔을 때부터 비중을 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타를 보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페이크 상단에서는 이미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라인에서 분할 매도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래를 진행해 볼 텐데요. 아까 보여드린 수익률에 대한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홀딩 포지션도 제가 모두 다 이렇게 매매일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들어가는 이유와 해당 차트에 대한 모든 분석 자료를 매매일지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리딩방이 아니라 제가 매매일지를 남겨드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의 전략들을 모두에게 알려드리진 않겠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희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이상한 유언비어 듣고 판단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실시간 차트 혹여나 지금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쪽에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제 매매일지 보시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차트 분석 자료와 좀 비교하셔서 컨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섹션 2 눌려도 상승. 왜 저는 이런 곳에서 숏을 치지 않고 지금 들어간 분들도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하는가? 73K를 이탈해야만 숏을 본다고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보고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2월 8일입니다. 자, 2월 8일부터 지금이 언제예요? 4월 27일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2월 8일부터 2개월 거의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 만에 뭐가 나왔다? 상승 세기형 패턴을 처음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높은 추세의 변환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지금 추세를 한번 바꿀 수 있는 희망적인 상승 패턴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전 장과 제가 비교해서 항상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쐐기 패턴은 하락으로 빠지는 패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패턴을 보기 전에 이렇게 상단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먼저 나온다. 이것을 페이크 이탈이라고 하는데요. 자, 페이크를 이탈하면서 상승 세기형 패턴이 아니라 이거 상승으로 가는 패턴이구나. 개미를 꼬시고 반대로 이런 패턴은 아래쪽에 있는 지지를 테스트하면서 반대 구간으로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하단에서 먼저 하락할 거야 라고 개미를 꼬신 뒤 롱을 가져갔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강하게 상승으로 밀고 나갔어야 됐는데 애매하게 한 번 더 이탈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눌려서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추가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고점을 다룰 때는 70K를 이탈하지 않는 한 우리가 갈 수 있고 지금 고점을 한 번 더 올려가면서 73K를 이탈하지 않는 한 갈 수 있다라는 조건만 바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상단 세기를 페이크 이탈을 했지만 결국 이 패턴이 하단으로 테스트를 하러 갔나요? 자, 4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페이크를 이탈했으면 아래쪽을 테스트하러 가야 되는데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을 보이면서 거래량만 줄였지 아래로 떨어지는 무빙을 당장 보여주진 않았다. 자, 이것은 오히려 개미들을 혼조만 주고 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73K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상승을 봐야 되지 풀숏을 보기에는 조금 힘든 자리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3개월 만에 지금 밟고 올라온 이 쐐기 패턴의 상단이라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이기 때문에 당장의 풀숏을 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심지어 주봉에서는 제가 더블 바텀이 나왔다고 했죠. 더블 바텀은 W를 그리면서 이 꼭지점이 있는 곳을 넥라인이라 표기하고 넥라인을 넘어갔을 때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다. 자, 넥라인을 지금 지지를 받고 한 주의 마감을 양봉으로 끝냈고 이전에 떨어졌던 이만큼의 숏 물량을 드디어 상승분 양봉으로 흡수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상승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상단에 있는 이 쐐기 패턴 안으로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73K를 기준으로 여전히 상승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심지어 주봉에서 보면 이런 RSI 구간이 이렇게 완벽하게 과매도 구간에 근접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것이 포착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과매도 구간, 해당 구간에서부터는 어느 정도의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뭐라고 했나요?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할 수 있는 이런 저점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렇다고 RSI가 이 저점을 갱신하는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상승이 찐
긴 상승 랠리가 아니라 한 번의 개미 털기가 나올 수 있는 상승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전체 주봉 차트, 이 전체 하락분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 효과를 찾아보게 되면요. 자, 되돌림 자리에서 우리 0.236을 맞고 다시 떨어진다면 매수세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겠죠. 근데 현재 0.236을 돌파하고 어디를 가고 있죠? 0.382 구간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데드캣 바운스죠. 데드캣 바운스가 가장 유의미하게 오는 곳이 0.382에서 0.5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끝날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0.382 구간은 기술적 차트로도 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80에서 85K 사이 목표가가 한 번은 더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근거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봉으로 갔을 때 이전 장과 지금 장의 비교를 할 수 있다.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했을 때 자, 이전 장에서 저항을 받은 곳 0.382 구간까지 도달을 하고 완벽하게 하락을 끌고 갔고 지금 장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부터 하락분을 가져와서 되돌림 차트를 보면 0.5까지 도달을 했다. 이전 장보다는 지금 매수세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번 장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라는 악재, 매크로 관점을 함께 끌고 갔는데요. 사람이 죽고 제가 그랬죠. 폭탄이 던져도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는 이 추세는 이번에는 상승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추세였다라는 관점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테더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테더 차트는 달러의 가치라고 했죠. 테더 차트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려가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가면 테더 차트는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테더 차트를 한번 볼까요? 테더 차트는 이 확산형 패턴, 아래로 빠지든 위로 빠지든 강하게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자, 이럴 때 지금 확산형 패턴 하단을 건드리고 다시 양봉이 뜨고 있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거래량이 높아지고 있다, 테더는. 근데 테더가 확산형 패턴의 아래를 뚫은 것도 뚫은 것이지만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이 고점에서부터 0.382 구간을 몇 번째, 3번이나 두드렸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테더가 내려와서 이 구간을 도달하게 되면 자, 영원한 지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리테스트 했을 때 다시 한번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더가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윗구간에 뚫지 못한 저항이 보이고 있죠. 계속해서 이 단기 채널에서 중단선을 넘지 못하는 무빙을 보인다는 자체, 우리가 거래량을 동반하는데도 못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딸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지금 떼기 패턴 상단에서 지금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경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눌려도 롱이다.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런 자리를 다시 털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지금 보이는 이 일봉 FEG 라인은 털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런 자리를 넥라인으로 봐야 돼요. 자, 지금 올라가서 M자 패턴을 만들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개미들이 이 77K 부근을 넥라인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자리가 터지면 매도 물량이 한번 터집니다.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처음 시작으로 올라왔던 75K 혹은 아래쪽에 있는 73.8, 74K 자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이런 자리가 터졌을 때 단타로 본다면 매도 물량을 한번 숏으로 먹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 왜 내리지 않을까요? 완벽하게 이런 자리 사이에서 추세를 되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지 않고요. 만약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 수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려왔을 때는 이전 저점을 2번이나 줬죠. 같은 자리를 저는 또 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이 자리는 터트리고 올릴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져가고 자, 지금 3일 청산 히트맵을 한번 보시면 지금 숏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자, 여전히 롱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번 터졌고 완전히 롱을 보는 건 77K 아래에 지금 도달해 있다. 자, 77K 여기서 받아서 지금 올라간 개미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터졌을 때 아까 우리가 봤던 넥라인 이 자리가 터졌을 때 강하게 매도세가 내려올 확률이 높다. 근데 이 매도세로 봐도 76K 부근까지 지금 롱 청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롱을 모두 청산시키고 간다고 하면 76K 부근, 자, 이 부근까지는 모두 다 청산을 시키고 간다는 건데 자, 이런 자리는 밝으면 밝을수록 여러분 지지를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면 죽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아래쪽에 지지 반등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에 실패한다면 뭐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런 자리의 지지를 대비해서 아직까지 여기에서부터 숏을 내려서 여기까지 단기간 숏, 손익비가 조금 나오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할 매도를 보면서 추가 숏
컷 해봤자 이런 자리에서 털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추세 반전을 다시 가져왔을 때 내가 손해볼 자리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덜 먹더라도 73K 이탈부터 숏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준을 첫 번째 상승 쐐기형 패턴의 이탈, 그 다음 두 번째는 77K로 보는 우리 넥라인 이탈,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아래쪽에 76K 청산 매물대로 보는 이런 지지 구간 이탈. 자, 여기서부터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제 관점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 세 군데를 모두 이탈했을 때 숏으로 따라가셔도 되고 이 자리 73K에서 음봉으로 이탈하는 자리가 나오면 관점 폐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대응점을 가지고 가야 어쨌든 개미도 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자리가 나온다는 건 여러분 오히려 지금 롱으로 진입하지 못한 분들은 한번 마지막 롱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리를 털게 되면은 이제 고점은 다 나왔고 이젠 하락장이다. 거봐, 내가 하락 맞다고 했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숏 스퀴즈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점을 완벽히 잡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전히 해당 관점 오래전부터 유지하면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저번 장에서는 ETF가 유출로 끝이 났지만 지금 장은 계속해서 ETF가 들어오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장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있고요. 만약 ETF가 빠져나갔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다시 우리 지지 구간이 무너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유입으로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 대해서 아까처럼 실시간 전략 모두 다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전략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제가 요거 불법적으로 복제해 가시는 분들이랑 광고쟁이들 좀 걸러내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모실 수 있도록 좀 빠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자리들 첫 번째 쐐기 패턴을 재차 일봉으로 이탈하고 마감을 하느냐 이것을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서 잡았다면 여기서 분할 익절 한번 하고 여기 자리에 있는 넥라인을 이탈했을 때 추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74K 부근인데요. 74K 부근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런 저점 자리는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빙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73K를 이탈했을 때 정확히 숏 관점을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전체적인 찐 상승 랠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80에서 85K 사이에 우리가 목표가를 한번 찌를 수 있는 고점이 등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저 또한 역대급 숏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이런 기준을 세우셔서 본인의 관점과 제 관점을 잘 비교하시면서 컨펌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혼조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또한 가격이 떨어지면 기분이 좋지 않고 어느 정도 눌림 자리에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쫄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기준을 정하지 않고 매매를 하다 보면 수수료만 녹일 수 있지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대응이 되는 건 아니죠. 결론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우리 좋은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일봉의 마감까지 지켜보면서 여러분과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제 관점에 대해서 응원과 그리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